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심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 이제 두 시간은 블록체인의 개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술, 실제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블록체인으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블록체인의 이제 기술적인 특징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게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체들이 이렇게 투명한 거래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장부이고 그 장부가 내용이 서로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함부로 이렇게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뭐 변경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용성은 이게 블록체인이 이게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이 서로 엮여 있는 이런 구조이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 한두 대가 이제 뭐 고장이 나거나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네트워크 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분산 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용성인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블록체인을 활용을 했을 때 요런 네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네 가지 특징이 그러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건가라고 보면 첫 번째로는 거래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라는 게 이제 비용이 발생하죠. 왜냐하면은 A라는 개체가 있고 B라는 개체가 있는데 기존에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중개자라든지 이러면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거래가 있을 때 이 중개자가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역할이라는 게 이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 역할을 하는 주체가 있으면 당연히 무언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개체가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불특정의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굉장히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예. 그리고 이게 컴퓨터들이 서로 동등한 수준에서 서로 소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탈중앙화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누군가가 권한을 많이 휘두르는 게 아니고 서로 동등하게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의무를 갖는 이런 개체들끼리 서로 만나는 거죠. 이게 제가 동등한 누구랑 만났을 때 협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수직관계, 상하관계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자율적인 협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예,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 뭐 금융 분야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금융 분야라는 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암호화폐를 가능하게 해주는 아래쪽에 블록체인이라는 체계가 있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체계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블록체인 체계 위에 화폐라는 컨셉이 올라갈 수 있고 이 화폐라는 체계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금융 분야의 영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 가지는 데이터의 공유 체계 그리고 협업의 체계 이런 것들의 장점에 의해서 우리가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런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콘텐츠 관리 그 다음에 에너지를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 유통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도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IT 기업, 굉장히 큰 IT 기업들인데요. 예를 보시면은 아마존이라든지 카카오,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를 블록체인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 이게 우리가 사스라고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애즈 어 서비스. 네, 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블록체인을 사스 형태로 제공해 준다라고 해서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을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해줘서 그 밑에 있는 블록체인을 굉장히 손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그러면 아래쪽에 블록체인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주니 그 위에 올라가는 D앱들, 서비스 같은 것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이런 IT 기업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기업들이 이제 뭐 제조를 한다든지 뭐 물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하는 이런 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이런 물류를 한다든지 뭐 제조를 할 때 생산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이렇게 서로 관여를 하고 그럼 이 단계마다 굉장히 또 많은 데이터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이 각 과정마다 생긴 데이터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고 잘 동기화가 되고 잘 공유가 되면 뭔가 우리가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효율적인 방법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대기업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금융 체계만 가지고는 하지 못했던 뭐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방식에서 이렇게 발생했던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는 이런 것들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도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좀 폐쇄적으로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공공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여러 영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나중에 이제 배포되시면 이렇게 따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자동차에 적용되는 이제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도 물류 관리가 생기겠죠. 자동차가 생산되는 단계에서부터 이게 이제 운반되고 그리고 직접 고객한테 전달되는 이런 체계까지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공급망 관리 그리고 마스라고 해서 이거는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죠. 이렇게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하는 교통 체계를 하나의 교통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걸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서비스로 보는 관점인데요. 그걸 접근하는 방법에서 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리스나 렌트 이런 데에서도 쓰는 접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렇게 UBI라고 부릅니다. 그 UCG, Based Insurance라고 해서 내가 보험을 뭐 몇 년도에 생산된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그게 그 자동차가 몇 cc이고 제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이 됐고 사고 경험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얼마야. 이거는 굉장히 이제 단편적인 수식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험료인 거죠.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운전을 얼마나 과격하게 하는지, 뭐 엑셀을 얼마나 자주 밟는지, 그 급가속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뭐 천천히 밟는지, 한 번에 이렇게 뭐 급하게 밟는지, 뭐 이런 것들이 운전 습관이 있을 거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뭐 과격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험료를 산정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100km를 운전을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운전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차분하게 운전을 한다면 그러면 이 차분하게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줘야 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게 이런 인슈어런스 보험 쪽에서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쪽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재판매하는 것, 중고 판매하는 거죠. 중고 판매할 때도 자동차의 수리 이력이라든지 사고 이력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어떤 형태로 부품이 이제 관리됐다든지, 뭐 소유자가 그 사이에 몇 번이나 바뀌었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 이런 정보들이 만약에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중고차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금융 분야를 보시면,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교보생명에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금융 쪽에 적용하는 거를 요즘 줄여서 핫한 어휘로 디파이라고 부릅니다.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되어 있는 금융, 이걸 이제 줄여서 말하는 거죠. 디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디파이 분야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KB라든지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우체국, 교보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데들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분야라든지, 인증 분야는 이 사용자가 진짜 그 고객이 맞는지, 내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제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런 인증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계약서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보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렇게 체크카드가 이렇게 칩이 있는데 칩이 망가져서 제가 이게 새로 발급을 했는데 그거를 신청할 때도 제가 계약서를 써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문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사인을 해야 되고 그럼 그런 문서들이 사실 은행이 혼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누구든지 그게 검증을 할 수 있고 확인을 해서 심상규라는 사람이 그 문서에 서명을 하고 날인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면 굉장히 투명해지겠죠. 이런 식의 접근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급은 돈을 이제 송금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집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내역들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 내역들이 또 투명하게 관리되면 굉장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들, 명확하게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접근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공과금이라든지 뭐 포인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블록체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은행 자체의 업무라든지 보험의 업무라든지 카드 업무 이런 것들에 엮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되어 있는 금융 분야라는 게 앞으로 이제 금융사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손보험금 청구의 예제인데요. 지금 현재를 보면은 이제 고객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고객이라는 게 저 같은 이제 개인이잖아요. 이게 개인이 이렇게 병원하고도 제가 이게 접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사한테도 연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 사이에서 정보를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제가 또 보험사하고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 이래야 제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을 해서 서로가 이 정보들을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정보 받아와가지고 그걸 다시 보험사한테 청구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뭔가 저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수집이 됐고 제가 사고를 받거나 뭔가 진료를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면 당연히 병원이 알게 될 테고 왜냐하면 제가 병원을 찾아갔으니까요. 근데 그 정보가 자연스럽게 보험사한테 갈 테니 그럼 이게 그냥 한 번에 해결되는 거잖아요. 저의 불편함이 사라지는 거죠. 고객의 불편함이 해결되는 이런 문제들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송금 같은 경우에도 이 국제송금이라는 게 그게 뭐 국내 송금처럼 이렇게 뭐 1초 만에 되거나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제 친구한테 송금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뭐 제가 간단하게 뭐 모바일 앱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1초 뭐 이게 이 정도 안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송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국제의 관계에서의 송금이라는 거는 이게 뭐 1분, 뭐 1초, 2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떤 나라에는 뭐 하루가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어떤 나라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뭐 한나절 이상은 걸리는 이런 정도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빨리 짧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송금에서 생기는 그 수수료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국제 간의 화폐들을 이동시킬 때 그럼 발생하는 그 수수료 문제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보자라는 이런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국내에서 하고 있는 모 프로젝트의 개념도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블록체인의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이렇게 서비스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서비스를 활용하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이렇게 개인들의 의료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되고 이 의료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병원이 있다든지 이러면 저의 데이터를 이제 누구든지 알 수 필요하면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평소에 다니던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안 가던 병원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가던 병원에서는 저의 그 과거의 그 이력들, 이렇게 진료받았던 기록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가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 가서 데이터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받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여기 가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오히려 요 기관과 요쪽 의료기관이 서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연결돼 있고 그러면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제가 그 데이터의 소유자니까 제가 허락을 하고 동의를 해야만 이렇게 데이터가 옮겨가는 이런 것들을 방법론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분야인데요. 콘텐츠 분야를 보시면 콘텐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뭐 노래를 하나 예를 들면 이게 작사가도 있을 테고요. 작곡가도 있고 뭐 노래를 부른 가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막 이렇게 출판한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준 뭐 제작사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그 가수나 뭐 작곡가나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있겠죠. 네,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개체들이 많이 엮여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이력이나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악을 어떤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틀었어요. 그러면 이 노래를 틀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야 되고 그 기록에 의해서 이 곡이 몇 번 재생됐으니까 그 원곡자에게 얼마만큼의 저작권료가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야를 보시면 행안부라든지 선관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전자 증명서 그리고 온라인 투표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연구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렇게 뭐 현재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발행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전송을 하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자정보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받았어요.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았는데 그거를 제가 제출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쪽에 다른 기관한테 또 뭔가를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굉장히 번잡하잖아요. 차라리 여기 전자정부 서버에서 이쪽 필요한 기관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뭔가를 보내줄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겠다라는 거고요.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거인 대상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이 언제 투표를 했냐 누구에게 투표했냐는 아니죠. 언제 투표를 했느냐 이런 정보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개표로 했을 때 그 결과랑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변조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특정한 컴퓨터 하나에 다 담겨가지고 관리가 된다 그러면 그럼 이 컴퓨터에 누군가 침입해가지고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이런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물류 유통 분야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관세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인 통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기존의 거를 보시면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있고 그러면 물건을 사면 이게 창고에 들어오고 그게 이제 특송하는 업체에 배송이 되고 그걸 이제 목록을 또 관세청이 관리를 하고 그게 이제 택배 업체한테 다시 연결돼서 택배가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데이터가 있고 정보가 있고 여기서도 데이터가 정보가 있고 여기도 데이터가 정보가 있고 다 찢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게 서로 동기화를 맞추는 노력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여기서 관리하는 그 정보가 여기서 관리하는 그 정보인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걸 역추적할 때 이걸 과연 여기서 추적할 수 있는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단계를.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단계를 둘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로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정보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정보를 얼마든지 조회할 수 있잖아요.
요 업체에서 기존에는 이 택배 업체에서 앞에 정보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서 정보가 넘어오지 않는 한 알 수 없죠. 그리고 언제 자기한테 이게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특성업체는 요 앞에서 정보가 넘어오기 전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뒤쪽 업체들이 요 앞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고 물류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이 통해되면 더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었던 이렇게 개인 세관, 개인 통관, 죄송합니다. 개인 통관에서 하는 방식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물류에서 이야기를 한다 보면 이거는 농수산물, 특히 이제 쇠고기 이력 관리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월마트나 뭐 이런 큰 업체들, 이렇게 기존의 큰 업체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체에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면 그러면 특정한 구간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거를 재빠르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뒤쪽에서는 앞쪽에 일어나는 문제를 미리 알 수 있으니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왜 이게 다이아몬드 유통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찾고 있는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 에버레저라는 데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원석이 있을 때 그걸 연마를 하고 그걸 또 이제 이렇게 뭔가 측정을 하고 등급을 매기는 이런 데가 있고, 그걸 이제 수입상이나 도매상한테 이렇게 넘어가고 그걸 실제 소비자한테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인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인데, 이런 흘러가는 과정을 이렇게 단계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걸 블록체인으로 쑥 엮으면, 그러면 수평적으로 이렇게 있던 거를 일렬로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원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거죠. 서로 동기화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런 다이아몬드 유통 같은 데서도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공급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자를 통해서 또 이제 배송업자를 통해 가지고 소매업자한테 넘어가서 또 매장으로 가가지고 실제 고객에 가는 굉장히 긴 프로세스를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일렬로 있는 거를 이렇게 쭉 이어붙이면 그러면 하나의 고리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블록체인이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효율적으로 된다라는 게 월마트의 생각입니다. 네, DHL도 마찬가지인데요. DHL도 이런 이제 물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약간 특징인 게 뭐냐면 기존에 구축하고 있는 여러 이런 또 체인들이 있고, 이런 이렇게 구조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서로 또 연결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일렬로 되어 있는 걸 원으로 묶고, 그 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크다는 원으로 묶는 이런 작업들까지 하고 있는 게 이런 DHL 같은 글로벌한 물류 회사들이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인데요. 공급망 관리라는 게 이제 주로 제조업체에서 많이 관리를 하시는 거죠. 아래쪽에서는 부품이 있으면 그 부품을 조금 더 큰 제품으로 만들고, 그 큰 제품을 더 큰 제품으로 만들고, 그걸 다시 조립해서 더 큰 제품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걸 어느 창고에 넣고, 그거를 또 식품 가공 업체가 있고 분배하는 업체가 있고, 그걸 소매상이 있고, 그걸 고객한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재료들이 점점점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렇게 정보들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단계에 있던 정보랑 뒤에 단계에 있는 정보랑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롭고 고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렬로 관리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통합적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관리를 하면, 그러면 그게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면 이 정보들이 개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체인을 엮어서 서로 엮이는 거죠. 정보 자체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 그리고 앞 단계에 있었던 재료나 음식 재료들, 뭐 이 식재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분야입니다.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부르는 거죠.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발전하는 데가 있고, 그걸 송전, 배전하는 데가 있고, 그게 가전까지, 그 가정 입구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게 뭐 에어컨도 달고, 냉장고도 달고, TV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전기가 일률로, 그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 그리드가 되면
제가 개인이지만 저희 집에 뭐 태양광 파넬을 만약에 붙였어요. 그러면 제가 그 태양광 파넬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충분히 쓰지만 쓰고 나서도 만약에 남는 전기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휴가를 갔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생기는 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는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깝죠. 그러면 그 전기를 뭐 이웃한테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아니면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뭐 한국 같으면 한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전기를 한전한테 되팔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발전에서부터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하나의 그냥 일렬로 되어 있는 이런 과정으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기에서 오히려 말단에서 생기는 발생해서 발전해서 만들어진 전기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다른 고객들한테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복잡해지는 구조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채로 냅두고 그리고 요걸 고리만 이어주면 그럼 이거 자체가 블록체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블록체인이 되면 그러면 일률적인 관리에서는 불가능했던 이런 관리들이 쉽게 관리가 되니까 그러면은 비용도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네덜란드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공유경제 이런 데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유경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자동차를 공유하는 공유 자동차 이런 컨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킥보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공유하잖아요. 그리고 공유 자전거 이런 것들도 오래됐고 이런 공유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유명한 에어비앤비 이런 거는 집을 통째로 이게 공유를 하는 거죠. 예, 그거 말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물건들이 뭐 예를 들어 자전거라든지 이런 소소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은 안 써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뭐 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개인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게 피어와 피어, 그러니까 P2P 네트워크로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하다 보니, 이런, 이렇게 공유, 경제, 이런 플랫폼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 여기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플랫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마스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 자동차 같은 거죠.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거를 공유 경제로 어떻게 할 거냐인데, 물론 이제 단편히 생각하면 공유 경제라는 게 만약에 제가 자동차를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를 빌리고 싶으면 제가 빌리고 싶은 그 업체에 뭐 앱 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그걸 신청을 하고 제가 자동차를 픽업할 수 있는 데를 가서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예,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고객은 정말 좋은 고객인지 자동차를 이 자동차가 내 자동차가 아니니까 함부로 몬다든지 아니면 뭐 함부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뭐 이렇게 상처 같은 걸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냈는데도 사고를 안 냈다고 우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손쉽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운전자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수한 고객인지 이렇게 착한 고객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그 자동차 공유 회사한테만 공유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자동차 공유 회사가 여러 대가 있으면 그러면 어떤 고객이 우리한테 우리 회사의 자동차를 빌렸을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저쪽 자동차 회사에 갔을 때는 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공유를 하고 이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유 경제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긴다. 네, 이런 거입니다. 네, 아까 에너지 분야는 네덜란드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로투 에너지라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지멘스랑 협업을 해서 이렇게 P2P로 에너지를 거래하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P2P 네트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도 피어 투 피어로 전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전기를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이런 그 로투 에너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P2P로 전기를 거래하는 거랑 비슷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충전기가
이렇게 공공주차장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개인의 단독주택이에요.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럼 제가 전기차의 소유자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은 주차를 하겠지만, 제가 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그러면 일과 시간 중에는 차가 비어 있고, 거기 주차 설비는 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까운 자원이죠. 그러면 그 충전기를 가만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공유하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전 거래소나 충전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수준을 뭐 좀 줄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효과를 더 배가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과기부에서 공공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관위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하고 계시는 지금 국가 간의 전자문서 유통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면 기존에는 뭔가 유통체계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로 가고 그 다음 뒤에 가고 그 다음 뒤에 가는 이런 일렬적인 구조였다면 그거를 이렇게 쭉 이어붙여서 하나의 고리처럼 만들어서 바로바로 공유될 수 있고 그 중간 과정들을 중간에 참여하는 개체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이다 보니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물 이력 관리. 그러니까 이 정보들이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던 것들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고리를 만든 거죠, 우리가.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도 이게 앞에 단계에서 뒤에 단계가 가고 그 다음 단계가 가고 그 다음 단계가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쭉 이어서 붙이면 그러면 훨씬 더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해운의 물류, 해운 물류도 굉장히 복잡한 게 있겠죠. 이게 주문을 하면 컨테이너가 움직여야 되고, 그걸 배에 실어야 되고, 배가 움직여야 되고, 그걸 또 다른 항구에서 또 내려야 되고, 항구에서 또 이렇게 풀어서 또 개별적인 트럭으로 다시 실어야 되고, 그걸 또 이렇게 풀어야 되는 이렇게 점진적인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걸 한 대로 이렇게 쭉 모아주면, 그러면은 제가 물건을 받을 사람이라면, 제 물건이 어느 경로를 어떻게 통해서 이렇게 오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굉장히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정보가 앞단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오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고 이러지 않는다면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블록체인이 되면 그러면 그 앞단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제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화물을 받고 싶은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신뢰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디센트럴라이즈드 아이디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디지털 아이디라는 컨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이디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증명할 거냐, 내가 나라는 사실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런 게 이제 디지털 아이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디지털 아이디를 블록체인에서 결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죠. 제가 만약에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은 제가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가 저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른 은행에 가면 똑같이 반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은행에서 한번 했으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요 은행에서 손쉽게 그걸 넘어갈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라는 거에 대해서 증명을 어느 기관에서 만약에 받았어요. 그럼 그럼 그 발급받은 거를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관리를 만약에 해주고, 그러면 그 값들은 여기에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또 다른 어딘가에 가서 증명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요 정보는 퍼블릭하게 누구나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요 정보를 토대로, 나는 누구야 라는 걸 손쉽게 증명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 디센트럴라이즈드 아이디라고 부르는 DID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항공 분야, 그리고 이제 해양 분야에서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해양 물류 부분은 이렇게 바다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화물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다음 비행기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만약에 국제선이면 그러면 한국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미국으로 비행기가 가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주고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서류를 낼 걸 내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국으로 보내줘야 되는 문서가 있고, 또 미국에 도착하기 직전에 또 이렇게 미국에 수신되어야 되는 그런 문서들이 있고, 그럼 이런 문서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사이에 또 이렇게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런 그 기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안전하게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가 여러 공항들이 있고, 그 공항들이 관리하는 그 문서들을 아카이빙 해놓는 하나의 장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요 사이에서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그러면 그 비행기에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이런 것들이 공항별로 이렇게 서로 동기화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뭐 이런 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적인 배송을 하는 이런 배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항을 해야 되는 그런 배들. 그러면 그 배도, 이렇게 미국의 해안선에 가까이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서류들을 주고받는 작업들, 그리고 그 제출했던 문서가, 진짜 올바른 문서였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위조된 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항공 분야나 이런 해양 분야 이런 데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들, 다양한 시도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요약을 해보면 기존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일렬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것들을 이렇게 쭉 이어서 서로가 연결이 되고 이게 P2P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을 만들어주면,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서는 단편적으로 관리했던 정보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더 신뢰를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니, 그러면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런 장점들을 가질 수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